오늘의 영상에서는 최근 장안의 화제였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1856년에 설립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최근에 파산한 미국의 SVB 은행이나 시그네처 은행 같은 중소 지역 은행이 아닌 초대형 글로벌 은행인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5,7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는데 이는 최근 파산한 SVB 은행의 2배 이상의 사이즈고요. 국제결제은행의 금융안정이사회는 크레딧 스위스는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이라고도 지칭하는 은행입니다. 한마디로 too big to fail, 망하긴 너무 큰 회사라 이 말이죠. 근데 최근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먼저 크레딧 스위스의 CDS 스프레드 그래프를 보면 최근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 보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크레딧 스위스의 회사채의 보험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차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부도 위기에 가까운 회사들의 채권의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겠죠. 어찌됐든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2021년 그린실 파산으로 100억 달러가 물려버리는 상황이 났었는데요. 그중 74억 달러는 회수되었고 26억 달러가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린실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린실이라는 회사는 기업의 어음을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들여 그것을 패키지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그린실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준 회사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게 납품하는 공급자들은 기업에게 어음을 받는데요. 어음이란 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급자들에게 어음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없는 것이죠.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준 게 그린실 캐피털인데요. 100억 원의 어음이 있는데 그린실은 이것을 94억 원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공급업자들은 6억 원을 적게 받지만 유동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린실도 이 어음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증권화를 합니다.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을 예를 들면 10개로 쪼개서 하나당 9억 6천만 원에 팔면서 1년 후에 10억을 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음을 다 회수해서 100억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100억을 10억씩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린실은 94억에 매수한 어음을 투자자들에게 96억에 팔았으니 2억을 번 셈이고요. 근데 모든 투자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100억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당연히 보험을 들어놓겠죠. 보험회사도 돈을 받고 이 어음을 회수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자, 그럼 공급업자들은 현금을 확보했고 그린실은 중간에서 차익을 실현했고 투자자들은 이자가 나오는 투자상품에 투자했고 보험업자들은 보험 판매를 했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시나리오가 됐는데요. 근데 이런 그린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린실의 어음의 상당 부분이 GFC라는 회사에 몰빵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이 사실을 들은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이 전혀 안 된 상품과 그린실에 대한 보험을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재계약 소식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투자된 돈을 빼내가려 하겠죠.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상황에 있던 투자자였던 건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한 금액이 자그마치 100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100억 달러면 거의 13조 원의 규모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도 더 이상 그린실 유동화 증권을 사지 않고 100억 달러 투자금 회수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GFC 회사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음을 갚지 못하면서 그린실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실의 투자가 독점적으로 되어 있던 크레딧 스위스가 천문학적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아케고스 캐피털의 한국계 투자자 빌 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TRS라고 하는 Total Return Swap이라는 것을 통해 엄청난 레버러지를 일으켜 투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케고스 캐피탈은 투자은행에게 내가 매달 이자와 관리비를 제공할 테니 대신 투자 상품을 사주되 그 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과 수익은 아케고스 나한테 줘라 하는 계약인데요.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아케고스가 그 떨어진 가격을 커버해줘야 합니다. 그냥 아케고스 캐피털이 직접 사서 왜 번거롭게 투자은행을 거쳐서 투자하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TRS의 장점은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이 주식을 담보로 레버러지 일으켜 투자하는 것과 같은데요. 문제는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반해 아케고스 캐피털은 1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TRS를 일으켜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주식이 상승할 때는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아케고스 캐피털이 이러한 계약을 골드만삭스랑만 한 것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노무라,
모르겠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랑도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주식이 떨어지는 기미를 보이자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니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하였고, 엄청난 레버러지를 일으킨 아케고스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대량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재빠르게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빌환과의 관계를 고려한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증권은 각각 55억 달러, 28억 달러,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9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빌황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들었었고, 어디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었는데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탐욕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린실과 아케고스 사태가 2021년에 거의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4분기에만 1200달러의 예금이 빠져나왔고, 2022년에는 2008년 금융공황 이후 가장 큰 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미국 증권거래소가 2021년과 2022년의 재무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크레딧 스위스는 자신들의 재무보고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국립은행으로부터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없다고 하자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어제 스위스 국립은행이 54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하자 다시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러한 긴급 수혈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자신들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과 같이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2021년부터 쌓여온 것인데요. 문제는 최근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겁을 먹은 예금주들과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예금 회수나 주식 처분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중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부터 강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은 공포와 탐욕을 바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죠. 만약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계산한 대로만 행동한다면 주식시장은 예측 가능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이런 공포와 탐욕은 금융시장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은행권에 공포가 휘몰아친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10% 지분이 있는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 아마쿠다리는 최근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린 것 같고, 이러한 주가 폭락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음을 밝혔고, 미국 당국이 최근 미국 두 은행의 파산 후 예금자들을 보호한 조치로 더 이상의 공포의 확산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에 공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시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